장초반에 공격적으로 나오던 기관의 매도 물량,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던 이 물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양시장도 낙폭 만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으로 대형주들이 상승 전환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어서요. 이제 오늘 장에 바닥이 좀 나왔나, 반격이 시작됐나 기대도 조금씩 해봅니다.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퀀테인 자산운용의 박영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미증시 리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많이 밀렸잖아요. 이슈도 있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고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돌파하면서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600포인트 이상 밀리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미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보다 0.6%가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0.4% 상승과 7.2% 상승을 모두 웃도는 것으로 전달 기록을 했었던 0.6% 상승과 7% 상승도 상회한 겁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1월 근원 CPI의 경우에도 전월보다 0.6% 상승을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6%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치였습니다. CPI 발표된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10bp가량 올라서 2%를 넘게 뛰어넘었는데요. 이는 2019년 8월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또한 은행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20bp가량 폭등하면서 1.51%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는 시장이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좀 반영한 것인데요.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또한 장중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은 우려에 기름을 붓는 모습이었는데요. 블러드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오는 7월 1일까지 100bp가량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하반기로 가면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히긴 했었지만 시장의 낙폭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세와 국채금리 급등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각각 3%, 2% 이상 밀렸습니다. 하지만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월트 디즈니의 주가는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 흐름을 쭉 다시 되짚어봤는데요. 우리 증시로 시선을 옮겨와서 지금 수급 상황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 수급적으로 특징은 없나요? 어제 만기일 지나고 나서 뭐 변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사실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거래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지수 선물과는 좀 무관하게 선물 시장에서 대표 종목 가운데 15개 이상의 종목을 묶어서 동시에 매매하는 바스켓 거래를 말합니다. 비차익 거래는 선물과 옵션과 연계된 베이시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차익 거래와는 좀 달리 시장 전망에 의거해서 주식을 좀 사고 파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외국인의 이 비차익 매도가 커지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최근 이런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거래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비차익 거래 쪽에서 순매수세가 좀 커지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비차익 거래 쪽에 좀 매수가 둔화되면서 현재까지는 프로그램 쪽은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전거래일에 이어서 매도세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고밸류에이션 종목 및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과 종목의 경우에는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황 호조로 실적이 양호한 업종과 금리 인상, 물동력 증가 등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에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시장의 유동성 위축 상황에서 최대한 방어적인 성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적이 확실히 좀 뒷받침되거나 아니면 확실한 이슈 있거나 뭐 이런 종목 혹은 덜 오른 종목 위주로 시장에 관심을 갖는데 대표적으로 좀 연속성을 보여주는 쪽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입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 소비재 섹터까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환자가 4억 명을 좀 돌파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일 지금 5만 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죠.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파력은 높긴 하지만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을 넘어서 지배종이 되면서 조심스럽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엔데믹의 경우에는 팬데믹의 끝을 뜻하는 엔드의 의미는 아니고요.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혹은 그러한 현상을 뜻하고 영어로는 풍소병,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을 뜻하는 건데요. 독감이나 말라리아, 결핵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 후에 한때 일간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섰던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20만 명 이하로 좀 그 수가 줄어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여러 지역에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점차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대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리오프닝 주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인 여행, 호텔, 항공, 오프라인 유통주 관련주들이 상승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인 여행업종도 최근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주로도 좀 분류되고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최근 5거래일간 1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부킹홀딩스와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에 7% 넘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로나19 확산 후에 암울했었던 항공주도 최근 상승세를 이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오프라인 유통주들의 흐름도 시장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항공, 여행 관련 업종이 바닥을 좀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함께 불안도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오프닝주 가운데 화장품, 유통, 레저 관련 종목들이 공매도에 집중 타깃으로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인은 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팽창을 하고 있고 리오프닝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의 실적이 우려를 좀 떨쳐낼 만한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리오프닝주에 대해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 수요 회복 등의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른다고 마냥 다 좋게 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매도는 또 주의해야 될 상황, 따라서 긴 호흡으로 보자, 중국 쪽에서의 수요 보자, 이렇게 또 팁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것 있나요? 네, 다음 주는 각국의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과 지난달 치러진 FOMC 회의록 발표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일에 우리나라는 1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및 2월 뉴욕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0%가 넘는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가 넘게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간으로 16일에는 지난달 말 치러졌었던 FOMC 회의록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양적 긴축의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회의록에 담겨있는 내용에 따라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월에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및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중국에서는 1월에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동시에 발표가 되며 17일에는 2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일정까지 알아봤는데 다음 주 우리 증시도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도 궁금해지면서 이 시간 큰 그림 마무리 좀 지어볼까요? 네, 저번 주 언급해드렸던 대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건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데요. 제가 일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긴축에 대한 긴장감이 좀 이어지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미래 성장성을 올라섰던 종목들의 경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땐 역시나 방어적 전략을 유지하면서 철저한 실적 위주로의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위주로 대응 전략 세우자.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콘테인 자산운용의 박영희 차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